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마음을 비우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오늘도 하단선 방어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 때문에 오늘 주말에 비축하고 왔던 또 에너지 벌써부터 많이 소진이 되셨을까 또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포트 요즘에 열어보기가 참 겁나시죠? 네, 포트를 열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손순위를 딱 찍혔을 때 그때가 대응하시기가 정말 힘드시고 또 갑갑하시고 막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흐름 많은 분들이 또 연출이 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장 잘 버티고 계신지 또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오늘 장 많이 어렵게 좀 시장 움직임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 오늘 여러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실 두 분의 조력자 기다리고 계시니까 힘내서 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진단쇼 함께 해주세요. 최테크 전문가 그리고 금산 전문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금산 전문가는 또 주말 동안 공부해 오실 그 자료까지 또 미니 강의까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진단쇼 알차게 또 저희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장 세워가지고 따라가기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뭐 오늘도 뭐 팜유라던가 뭐 식용유 이런 가격들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만 또 매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 종목 차례는 언제쯤이나 올 것인가 기다리다 또 지치게 하는 인내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힘내시면서 저희 진단쇼 함께 쌍방향 소통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25-8100번 전화 주시면 되세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희 전화 받으니까 바로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전화도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게시판과 채팅창 루트도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하고 매수가하고 비중 네, 세 가지 꼭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뭐든 다 괜찮습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 얘기 나눠가면서 또 시장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들의 포트에 또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드리고 AS까지 두 분께서 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비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슈퍼세이님, 네, 요즘에 출선이 좋으시네요. 네, 오늘도 와주셨고요. 남극곰님, 행복샤랄라님, 네, 이응님, 네, 이응님 처음 뵙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종목들 지금부터 많이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 다양한 섹터 내에서 작은 종목들도 저희가 봐드리니까 이것도 진단 가능할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종목이라도 괜찮으니까 지금 내 가장 고민, 짐덩어리 같은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테크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백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들을 보면은 참 편차가 심하다. 그리고 뭔가 재료 있는 종목으로만 시장에 수급과 자금이 쏠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자재 관련 고공 행진과 관련해서 오늘도 종목들 굉장히 핫하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은 또 나름의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탑승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의 틀을 조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시장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야겠죠.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고 진짜 원자재 중심의 그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발 이거 진짜 나 따라가야 될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곡창지대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밀, 비료, 사료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간다 하면서 가장 대장을 줬던 게 현대사료죠. 그러면서 이제 한일사료까지 하면서 일단 이 사료 관련된 종목, 네, 정말 이 사료 관련된 종목은 앞으로 이 가격 진짜 보기 힘들 거예요. 지금은 이들 종목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얘네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닭고기 관련된 애들도 막 움직임 나타나고 특히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금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또 센 모습 보여주고 뭐 신성홀딩스, 대표, 뭐 간장 만드는 뭐 이런 애들까지 또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글쎄요 여기는 종목을 제가 봐드리는 데지 종목을 추천하는 데가 아니라서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으로 해가지고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을 제가 많이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종목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이 종목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 분명히 대신해 줄 수 있는, 왜냐라고 했을 때 우리 스타벅스라든가 많은 커피들이 어때요? 막 막 가격 인상했죠. 결국 지금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의해서 그게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그러한 것들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한국 멜로디 오늘 11,45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이런 종목 얘도 이제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예, 한국 맥널티 이 종목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내려놓자. 결국 항상 이야기하지만 급등하고 세 번째 캔들에서 급등 나오면 이제 거기서는 좀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린데, 그러면 이쪽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이 있을까요? 했을 때 또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맥널티가 이제 제대로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안 간 애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이쪽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한일, 사료, 현대 이렇게 막 올라가갖고 신고가 절대로 신고가 나온 종목은 건들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나름대로 재료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쪽으로 가야지 신고가 나오고 거의 신고가 끝물이야. 그런 종목은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그거 건들면은 몇 년 고생해요. 안 간 애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바로 제가 이제 한국 맥널티를 이야기했던 거고, 분명히 이쪽 원자재 쪽으로 해서 안 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차례가 안 온 쪽을 오히려 기다려가지고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너무 핫하게 뜨거워진 종목들을 들어가면 또 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 한 개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타자를 찾기 위해서는 감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순발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서칭하시면서 해야지만 그 다음 주자, 후발 주자를 좀 발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또 거기에 맞게 좀 맞춰서 내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죠. 네, 난이도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부터 함께 저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고민 전에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신경 올려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슈퍼제이님께서는 바로 핵심을 딱 짚어주신 게 오늘 다 안 좋은데 뭘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이고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생각도 아마 다들 많이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진정주린이님께서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계좌 보니까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온다고 하시는데 밥도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계좌 보시면서 일단은 그래도 조금 속을 달래시고 계좌 뭐 매일매일 열어보는 게 요즘 의미가 크게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자주 보시다 보면 스트레스 가중되니까 가끔 한번 열어보시면서 체킹해 주시고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는 종목인 것 같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한번 토스해 주세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볼까요? 먼저 친다소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교촌 F&B 들고 계신데 매수가가 18,400원이세요. 비중은 17%. 목표가 얼마로 생각하면 좋을지요? 라고 정확하게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셨어요. 교촌 F&B가 오늘 16,800원 나옵니다. 괜찮은데요. 그래도 치킨값 계속 올릴 것 같더라고요. 교촌 F&B도 아무래도 인플레에 좀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하고는 조금 낮습니다. 교촌 F&B가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22,000원대에서 고점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쏘쏘인 것 같아요. 뭐 크게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크게 뭐 시장 대비 부진한 상태도 아닌 종목으로 체킹이 됩니다. 일단은 수익권으로 전환을 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치킨 가격 올라가도 많이 사 먹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는지 의견 전달해 주세요. 네, 교촌 F&B 어찌 보면은 이런 종목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 보면 어때요? 최근에 한번 싹 쏴줬던 가격대가 17,250원이에요. 요거 치고 올라가겠다는 차트예요. 그러면 요거 치고 올라가면 최근 고점이 18,400원인데 매수 가격이 18,400원. 거기 일단 매수가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니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추세를 볼 때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랭커 차트라고 있어요. 요거 보면은 추세가 쭉쭉쭉쭉 계속 빠지다가 지금은 추세가 지금 상방향으로 갈까? 요게 빨간색이 최소한 3개, 4개 이어지게 되면 상승 쪽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일단은 저점은 만들어 놓고 상방향으로 가려고 하네.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를 놓고 보면 145개 놓고 딱 봤을 때 지금 매물대가 어디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매물대가 이 밑에서 제일 많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매물대 이거 다 잡아먹고 가게 되면 윗단으로 올라가는 데는 딱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교촌 F&B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비료 얘네 끝나면 그다음에 닭고기 한번 움직였다가 뭐 관계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다라고 저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주봉 보면 지금의 위치에서 한번 딱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7,800원, 한 18,000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데 요거를 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훅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17%인데 매수하신 가격 고기 좀 가게 되면은 좀 수익 나면 아마 좀 흔들릴 거예요. 그 흔들리는 거 참을 수 있다라면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한번 1년 기준으로 해놓고 우리가 매물대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중간 없지요. 오히려 윗단에 있어요. 2만 원대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나 조금은 한 18,000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한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거 뚫어버리면 2만 원까지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런 애들은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 막 오늘 같은 날 LNF 막 7% 그다음에 일진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이 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려가니까 그런 수급 몰려버리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종식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 원자재 쪽으로의 순환은 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 많이 간 애들 빼고 순차적으로 우리 이전에 2차 전지 봤을 때 어때요? 양극재 가면 음극재 가고 음극재 가면 알박 동박 막 이렇게 순서대로 갔죠. 지금이 이제 원자재 쪽이 지금 그 사료를 시작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박스 장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교촌 F&B 2만 원까지 홀딩하면서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높은 목표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수익 나는 것 자체가 너무 땡큐인 시장이잖아요. 네, 매수가 이상에서 2만 원까지 책정 나왔으니까 열심히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치킨 드시면서 교촌 F&B로도 주식으로도 수익 꼭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으로 봐드렸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신다고 또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이빠이 데스요 하면서 스트레스 러브스게님 글 남겨주셨고 오늘 최악입니다. 저희 나비님께서도 교춘 방금 전에 받으렸는데 파라띠만 점점점 해주셨는데 목표가 2만 원 나왔다는 점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단기적으로라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빨리 또 현금화 하시고 또 용돈벌이 정도 하셔도 괜찮은 시장이지 않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대기업들이 실적 많이 나오거든요. LG노텍 가지고 계신 저희 가블레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유튜브로 LG노텍 37만 8,500원 매수가 적어주셨고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5% 홀딩하고 있습니다. 41만 원에서 수익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했는데 저점 매수 다시 들어가셨는데 기다려서 더 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 종목으로 쿵짝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이렇게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사고 싶다고 그래서 5%밖에 없으신가 봐요. 더 사고 싶으신 마음 수요일에 일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고 기관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한 4% 가까운 하락은 37만 3,500원권 기록을 합니다. 아마 트레이딩 대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나오게 되잖아요. 수요일 전후로 해서 조금 더 잡아가지고 수익 나도 괜찮을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팁 주세요, 전문가님.
네, LG노텍.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 그래도 신고가 나오면서 제일 기술주 중에서는 똘똘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위치는 조금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항상 뭐 겁주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하나하나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추세 흐름에 있어서 고점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음봉이 조금 더 나온다라는 것은 얘가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데드가 났어요. 그럼 데드가 났다라는 건 얘가 크게 요 자리 이 구름대 위에서 지켜주면은 다시 여기가 요 데드가 다시 좀 횡보하면서 다시 골드 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요 날의 저가가 있습니다. 이 저가가 36만 4천 원이야. 이 가격 깨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후 반등 나와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가격 깬다라는 건 뭐예요? 이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 이 밑에서 이제 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밑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매물대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방황을 하겠죠.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방황하게 돼 있고 LG노텍 과연 이 신고가 나왔는데 여기서 신고가를 위해서 더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안 가는 쪽에서 종목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중심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 수급도 한번 좀 보면 자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사지만 역시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고 기관은 아주 연실나게 팔고 있죠. 외국인은 어찌 보면 이제 간헐적으로 매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급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냥 뭐 쏘쏘 정도 우리가 수급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격 중요해요. 이 가격 36만 4천 원 이 가격 깨게 되면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고 추매를 한다라면 오히려 얘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은 이 자리까지 갭 메우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추매를 고려한다면 한 31만 원 거기까지 내려올까요? 오히려 이제 내가 5%니까 그냥 지금 자리에서 추매하게 되면 또 10% 되면서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추매하지 않고 얘가 떨어졌네. 그래 채택큐가 한 31만 원 그 자리에 오면 오히려 갭 메우고 오히려 일정 부분 반등이 가능해. 라고 했다라면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갭 메우는 작업이 나오게 되면은 나오면 다시 이 안에서 놀 겁니다. 왜? 여기가 이만큼 매물대가 있지만 여기를 툭 떨어치고 내려가게 되면 이게 저항이 되지만 이 안에서 놀다가 저점 만들고 올라가게 되면 이 매물대는 나름대로 소화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추매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요 가격 지지해주고 다시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요거하고 요 가격대 중간값인 한 39만 원까지는 반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여기서 저점 안 깨고 올라가게 되면 39만 원까지는 열려져 있고 뭐 좀 더 시장이 좋고 막 올라가게 되면 뭐 신고가도 나올 수도 있는 원래 이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고 뭐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신고가 나오면 반드시 매도하자. 어차피 고점 만들어 놓으면 또 가기 위해서 조정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얘도 신고가 만들고 어찌 뭐 한 달 동안 벅벅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후 신고가 만들어 버리면 또 한 달 이상 벅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똘똘이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신고점에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게 또 수익률 조금 짧게 보시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도 계속 받으니까 전화 계속 주세요. 네, 서울전화 325-8200번. 네, 전화 제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먼저 받을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종목.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 오늘 종목 궁금해서 오셨어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게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83,000원 정도에서 네. 25%. 비중도 많으신데 들어가신 지가 한참 되셨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지금 대응을 하시는 중에 수익권에 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시청자님? 예? 들고 계시는 동안에 수익권에 온 적이 있으셨나요? 올라왔었는데. 네네. 예, 그거를 못 팔았어요. 팔지 못하시고, 그때는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길래 입절을 못 하셨을까요? 그때요? 네. 원래는 네. 93,000원 선에서 샀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 그것이 11만 원 그 선까지 갔었어요. 아, 굉장히 오래 대응하신 거군요. 네네. 네. 예. 그랬는데 그거를 빨리 못 팔고. 네. 예. 그때 또 분위기 좋았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예. 그때는 그래서 더 네.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때는 이제 25% 아니고 네. 그랬는데 조금 더 매입을 했어요. 하시다가 보니까 손실로 전환이 되신 거고, 아이고 비중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이제 뭐 얼마까지 간다고 그거를 보고서요. 이것을 더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예.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그것도 잘 되신 거군요. 오딘 개발사가 뭐 상장을 뭐 따로 한다고 뭐 자회사 또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네. 4월 달에 많이 꺾였네요 시세가.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이것을 매도를 해야 할까 싶었어요. 네. 아이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 기간 관리를 해오시고 또 수익권까지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주가가. 근데 매도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그 부분 체크해 드리면서 조금 냉정하게 같이 종목 한번 봐볼게요, 시청자님. 네. 아유, 카카오 게임즈 뭐 비롯해서 오늘 게임주가 신저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신저가는 아닌데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상황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대응하셨기 때문에 약간 애증을 많이 품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비중도 꽤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게임주 안 갖고 있으면 조금 소외받을 정도로 게임주들이 핫했잖아요. 그만큼 주도를 했다라는 건 그 이후 또 반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뭐 위메이드, 뭐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거의 반토막 이상 다 났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 크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게임 쪽에서 살짝 문제는 있지만 시장 수급이 먹을 만큼 다 먹었다 이거죠. 게임주 니네는 이제 좀 쉬어. 나 지금 딴 데 가서 놀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 사료주 가고 막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쪽은 그만큼 많이 조정 나오고 또 이제 길게 행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파란색이 계속 나오고 빨간색도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얘가 추세가 아직은 우하향이 되는 거예요. 우하향.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락해놓고 양봉인데요. 자, 하락하는 흐름에서 양봉 나오는 건 그건 뻥카예요. 거짓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양봉 나오고 좀 횡보하는 게 최소 2주 이상 나오면서 저점 안 깨야지 나름대로 이게 저점 나올래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얘가 저점 깼니 안 깼니 했을 때 알 수 없어요. 결국 여기서도 이 저점을 어찌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거의 석 달 되는 과정에서 또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가격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건 앞으로 이 가격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켜줘야 될 가격대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앞으로 올라가면 얘는 저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65,000원 치고 올라가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게임 섹터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조금 힘든 시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25%인데 그냥 계속 품고 가게 되면 또 어느 시점 되면 또 얘가 화려하게 또 복귀해요. 게임주는 이렇게 순환하는 게 있어요. 작품 하나 딱 나오면은 그냥 올라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소진되고 지금은 뭐 신작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불불불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 내가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살 때는 그냥 사도 돼요. 근데 추가 매수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 내가 10% 샀는데 거기다가 10%를 더 담아버리면 20%가 되잖아요. 그럼 20%에서 떨어졌다고 또 살려면 거기서부터 이제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매할 때는 방송에서 좋다고 한다. 방송에서 좋다고 그 이전에 주가의 위치하고 수급을 봐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사요? 얘가 아니지. 카카오 게임 보면은 개인만 사요. 기관 아주 죽실나게 팔고 외국인도 거기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럼 수급도 안 좋아. 그러면은 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개인이 사가지고는 못 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오늘 65,500원이에요. 6개면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을까요? 또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지. 아유, 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빠릇빠릇한 거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그냥 뭐 한 5% 내가 갖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절반 정도를 매도해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 그래 내가 넌 몇 년 더 갖고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품고 가시든지. 왜? 어차피 뭐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어느 시점 되면 올라가겠지. 그러나 그 시점이 내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단을 해가지고 뭐 조금 값할 필요는 없고 뭐 좀 팔아가지고 좀 핫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일정 부분 하든지 그런 것도 자신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품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신 좀 오래 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비중을 떼어내가지고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여유가 없으시면은 그냥 일단은 긴 시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의견 건네주셨거든요, 시청자님. 네. 좀 어떻게 마음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10%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도 괜찮을까? 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지금 손실 많이 하셔야 되니까 다른 쪽에서 또 복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 내셨거든요. 네, 상황에 맞게 한번 좀 여유 있게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하십시오. 아이고, 카카오게임즈 자주자주 올라오는 단골 종목이거든요. 수익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최태규 전문가님의 팁 들고 계신 분들 생각 함께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신저가가 많이 나는 게임주 때문에 요즘에 골치들 많이 아프시죠? NC소프트, 넷마블, 오늘 펄어비스까지 해서 신저가가 줄줄이 나옵니다. 뭐 게임뿐만 아니라 오늘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신저가 나는 종목들은 너무나도 들고 계신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바닥도 참 찾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토스해 주시면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제이님께서는 오늘 전 종목이 파란불이네요. 머선 일이고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분들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견뎌내야 되는 고난의 시기 함께 힘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신다고 저희 진정 주린이님께서도 하소연을 해주고 계신데 감당 가능한 또 전략을 저희가 찾아드리니까 함께 저희랑 얘기 나눠주세요. 이번에는 금산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주말에 저도 반소매 입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오늘 거기에 맞는 또 미니 강의 주제 잡아오셨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제가 그 주말 동안에 좀 공부한 내용을 한번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수혜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남부 지방이 역대 4월달 최고 더위를 기록했었죠. 서울도 24도가 어제 넘어갔었고 여러분들 4월 하순이지만 뭐 기온만 보면은 뭐 이미 지금 7월달 여름이죠. 대구 경북이 낮 기온이 거의가 30도 가까이 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름철 수혜주를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여름철 수혜주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혜주 있잖아요. 제가 종목을
약 한 45개 정도 종목을 봤는데 요 45개 종목이 언제 주가의 탄력이 가장 컸느냐를 보니까 막상 7월달, 8월달에 주가는 오른 게 없어요. 거기가 5월달하고 6월달에 주가가 다 올랐더라고요. 이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한 5년 동안의 평균을 내보시면 여름철 수혜주들이 주가가 언제 가장 많이 올랐는가를 보면 5월 달에서 6월 달 요 초반,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수혜주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적자 기업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적자 기업은 제가 매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그 종목이 아무리 성장성이 나오든 그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 적자 기업을 매매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보유기간은요.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름철 요 테마주는 보유기간을 1개월이나 2개월 지금 정도 좀 매수를 해가지고 대략 한 6월 초 정도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업종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중에서도 한 종목 정도는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보시면은 빙가루 쪽 있죠. 그 다음 음료, 주류업.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이게 여름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여러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금산만 종목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기, 가전수요. 가전수요가 많은 데가 롯데, 하이마트가 여러분들 가전수요라 상당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보양식 쪽 있잖아요. 특히나 이행이나 수영복, 닭가슴살 여러분들 이게 내가 이 닭가슴살이라고 해놨는데 통상 여러분들 여름철 되면 몸매 관리 수요가 늘어나죠. 닭가슴살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예요. 닭가슴살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풍이나 농약이나 영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있잖아요. 제가 좀 특이한 여름 테마주 하나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예,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들 이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게 뭐 식품이나 식품을 보관할 때도 사용하고 식품을 운반할 때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안개 효과도 있는 게고 우리가 방충과 방제도 써 있는 거고 배관공사에도 쓰이고 여러분들 탄산수 제조할 때도 쓰이는 거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이 드라이 아이스의 국내 1위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이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흐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보세요. 태경케미칼 같은 종목 한번 보세요. 최근에 추세를 돌려서 가고 있죠. 이 보세요. 이게 지금 태경케미칼이에요. 드라이 아이스 쪽입니다. 이 드라이 아이스 쪽이 수요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주가가 올라가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산업 특성상 이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그 냉매제는 보통 여름철과 같이 이렇게 음료수 이런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할 때 성수기가 되는 거죠. 제가 꼭 태경케미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름철 수혜주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가 섹터를 이야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요 섹터를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하나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조정시 매수해서 한 6월 초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닭 가슴살을 정확하게 딱 짚어주셨는데, 다이어트의 수혜주도 되네요. 네, 굉장히 시각을 넓혀가지고 저 여름에 든든하게 조금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종목들 추려 오셨는데 같이 열심히 따라가면서 공부하면서 근수한 전문가님의 공부해오신 그런 팁까지 저희 얻어봤습니다. 든든하게 또 여름 한번 준비해보세요. 저희 나비님께서는 상남자 금사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네, 상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네, 먹는 얘기도 여름 수혜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빙글에 올려주신 분, 네, 이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땅꼬마님의 종목이시고 매수가가 59,000원이시고 비중을 10% 가지고 계세요. 빙그레가 55,600원이 나오네요. 참 답답한 좀 종목이죠. 차트를 봐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반등이 아주 약하게 올라오고 있기는 한 상황인데 66,800원에서 작년 여름에 났던 신고가입니다. 이거는 한참 더울 때 나왔던 가격이 66,000원이고 지금은 한 11,000원 정도 빠져있는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름을 조금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맞을까요? 전문가님 선호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빙그레? 네, 우리가 빙그레 쪽도 어떻게 보면은 여름철 수혜주가 되겠죠. 이게 나와 있는 빙그레나 롯데 칠성이나 롯데 체가 같은 기업들이 여름철 수혜주가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빙그레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9,000원이면 아마 지난해 그 한 8월달 정도 그 정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빙그레 지금 자리 사실은 주가 크게 빠질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빙그레 주가가 크게 빠질 구간이 없어요. 지금 빙그레와 지금 그 같은 업종도 한번 볼까요? 롯데 칠성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롯데 칠성 흐름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롯데 칠성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데 빙그레 주가는 사실은 주가가 지금 거의가 상승하지 못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59,000원이고 비중을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 이거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와 있는데 빙그레가 있잖아요. 사실은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단기 순손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부채의 증가가 한 3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262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262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이 193억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부채의 규모가 늘어났다는 거죠. 자, 부채 보시면은 부채가 그전에 여러분 2018년도, 19년도, 2000년도, 2020년도 그때는 1089억, 1138억, 1746억인데 지난해 부채가 200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최근에 한 4년 동안에 보면 부채가 한 8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오더라도 이게 들어가는 이런 이자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이 좀 약한데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제품의 가격의 정가도 저는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들어요. 지금 이 종목은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구간인데 보고 있다가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20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 55,160원입니다. 여기가 55,160원이니까 55,000 한 200원 정도 오면요. 지금 비중을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5%나 또는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름철 수혜주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름철 되면 그만큼의 매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그 정도로 매수해서 6만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9,000원이니까 6만 원 정도에서 매도가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서 보시고요. 55,200원 5% 10% 추가 매수해서 6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냉장고에 또 아이스크림 쟁여둬야 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저희 시청자님도 사신 가격대 대비 손해 나셔가지고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수익권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금산 전문가님의 진단 듣고 네, 좀 시원하게 함께 여름 나실 수 있는 빙그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다음은 저희 신강금님 모셔볼게요. 네, 신성 ENG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2,100원이시고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19,905원 오늘 나오네요. 조금 올라갑니다. 이틀 연속의 양봉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종목도 추락이 조금 깊었죠. 네, 신고가 대비해서 계속 뭐 레벨 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어느새 거의 반토막에 나 있는 신고가 대비해서 여건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저희 선생님 저점 매수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어느 정도 리바운드 가능할지 반등의 트리거 있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이게 신성 ENG 같은 종목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재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신성 ENG라는 기업이 업종을 떠났어요. 업종을 떠나서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실질적인 그런 재무 구조를 보지 않죠. 이 재무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PL도 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재무 상태표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걸 BS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재무 상태에서 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부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자본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이걸 기본적인 이 재무 상태표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매매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재무 상태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재무 상태표 가지고 여러분들 주가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여기 단계 사채 보세요. 지금 단계 사채가 지금 4년 동안에 계속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단기 차익금을 보시면요. 이 종목이 지금 단기 차익금이 730억이잖아요. 지금 이 종목의 시가 종액이 여러분들 3,900억이에요. 시가 종액이 지금 3,900억인데 3,900억에서 여러분들 단기 차익금이 있잖아요. 그 규모가 상당한 거죠. 이거는 주가가 이게 반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지금 주가가 1,905원짜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주가는 굉장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100원에 이제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물론 보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한 1월 달에 그 정도 뭐 지난해 12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요. 반등 나오면 매도를 치고 빠져나오세요.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그 신성 ENG의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양봉 하나 나왔다가 꼬리 달고 무너지고 양봉 나왔다가 꼬리 달고 무너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 꼬리가 생긴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종목은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주가가 탄력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대단한 매물이 쌓여 있어요. 이 종목 주가가 2,200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가져간다면 2,200원 정도가 되는데 요 2,200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100원이니까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워낙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뭐 한 2,200원까지는 볼 수 있지만 이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2,1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여러분들 제가 그 손절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주가가 빠져도 손절 없이 가져가는 종목이 있고요. 주가가 빠지면 손절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가 가져가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게 되면요, 재무상태표가 안 좋은 기업들은 상당히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판단으로서는 기다리고 있다가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꼭 2,100원까지는 기다리지 말고요, 2,100원 가까이 오면 매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매매가 필요하다. 재무제표는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꼼꼼히 공부하시고 일단 이 종목을 손실 크게 보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이용해서 엑스트 해주시는 걸로 해서 전략 점검해드렸습니다. 나비님께서 샘플원 사주 묻어요. 금요일 사놓고 키키 하셨는데 묻어요 때문에 제가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이거 수익이 났다는 말씀 맞으시죠? 굉장히 빨리빨리 손이 빠르신 것 같은데 수익 난 거 나비님 축하드립니다. 테리님께서는 저는 계좌에 현금이 28,000원 있어요 하고 이렇게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현금 비율이 몇 %나 되시는 건가요? 28,000원 또 요긴하게 쓰세요. 작은 돈 아닙니다. 테리님의 또 포트 공개까지 저희가 내역을 확인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SBI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승희 님이시거든요. 요거 볼게요. 매수가가 2,595원 이시고 비중을 보니까 과감합니다. 60%나 투자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장중고가가 1,80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야놀자가 나스닥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해서 강추 중이다, 강력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옛날에 예전에 들어가신 것 같고 고점일 때 딸을 잡으셔가지고 상당 기간의 시간에 대한 투자인데 손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급반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봤을 때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권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처음으로 지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도 뭐 부각이 되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시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가 부른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오늘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 안에 주가는 좀 탄력을 받게 되면 한 뭐 2,000원 정도까지도 아마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2,595원에 6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이분께서 2,595원이면 거의 2,600원이면 매수한 가격대가 지난해 거의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 그죠? 지난해 4월 달에 가장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상당 기간 동안 좀 고생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거의가 1,500원도 깨졌으니까 지금 자리는 주가 이제 처음으로 리바운딩에 나오는데 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데 2,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종목을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절을 놓쳤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60% 비중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종목이 한 종목에 60%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 기업의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돼 있어야 돼요. 담보가 뭔가 확실한 게 담보가 돼 있어야 배팅을 60% 배팅을 하는 거죠. 이런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데다가 비중을 60% 매수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이건 가지고 계시다가요, 제가 2,000원 정도는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 2,000원 정도 가능해 보이냐면요,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주가가
그 18%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줄이잖아요. 그러면 2,000원 정도까지가 요 가격대가 2,000원대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4월 말이니까요. 이거는 최대한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0원 정도 가까이 오면 전량 다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욕심을 또 부리지 마시고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1,300원 정도 내려갔을 때 이때 아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주가가 2,600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1,300원에 반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지금 올라오니까 또 욕심 내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2,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전량 다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그리고 앞으로 소액주를 매매하실 때는 비중이 20%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꼭 그걸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당부사항 걱정되셔가지고 많이 일러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성실성의껏 답변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한 시간이 너무 금방 갑니다. 금산 전문가님께 저 꼭 진단 받고 싶어요 하고 세아 제강주도 지금 막 올려주셨어요. 김진환님께서 막차를 조금 타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올려주세요. 김진환님 아쉽습니다. 저희 조조개철님께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의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희 금산 전문가님. 네, 이런 질문 괜찮습니다. 매수 가능할까? 이것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싼 주식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질문 저희가 처리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짧은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할애해서 봐드리려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단 오늘 못 받으신 분들, 놓치신 분들 꽤 많으신데 조금만 또 내일도 인내심 좀 가져주시고 또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진단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또 인내심 잃지 말고 파이팅 하시면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힘내세요. 저는 내일 다시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